네, 먼저 감독님과 배우님 간단한 인사와 함께 12월 29일 개봉을 앞둔 소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독님과 배우님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추운 날씨에 이 영화를 보러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12번째 영화입니다만 첫 영화 만들 때 느낌처럼 사실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영화가 공식적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돼서 첫 이제 일반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장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자님들이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저 12월 29일에 개봉이라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아바타와 아주 강력한 경쟁작으로 이제 개봉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영화가 많은 분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응답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문드리고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요. 라스트 필름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화를 보셨겠습니다만은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 있고 영화를 제가 왜 그동안에 해왔는지 뭘 찾아왔던 건지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저희 마지막 작업일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영화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해왔던 영화의 어떤 시스템들, 독립 영화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그런 이 극장 개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시스템에 어떤 마지막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목도 지었고 그 다음에 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어떤 정리해보는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자. 저도 조금 좀 경쾌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배우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라스트 필름에 참여하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나리오 읽고 하루 만에 응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혹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게 어떤 매력이었을까요? 하루 만에 제가 연락을 했던가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술 감독이랑 작업을 한번 같이 했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는 같이 작업을 하지 않겠다. 제가 감독님한테 직접 우리 좋은 형 동생으로 남읍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많은 분들이 우리 전술 감독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창적인 분이시잖아요. 저렇게까지 사람이 순수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참 좋은 독특한 고집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생각이 점점 드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본인이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그 작품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하는 그 영화 감독 상민이의 모습이 있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컨대 한 50대 이상을 경험해본 사람들에게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관객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예쁘고 세공되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고 좀 이렇게 되게 불친절하고 고집장이 영감님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냥 불규칙하게 어떤 내놓는 이미지들인데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봤죠. 아 이게 잘만 만들어지면 굉장히 불친절한 그 욕쟁이 할머니 식당 국밥처럼 그렇게 따끈한 한 그릇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기 뒤쪽에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KBS 인터넷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또 백분가량 장현성 배우의 또 열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 그에 따른 뭐 책임감이나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 좀 중점 주셨었는지 궁금하고 방금 감독님이랑 작업기 얘기해 주셨는데 또 오랜만에 다시 작업을 재하셨던 거라서 그 작업기도 조금 더 덧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빨리 잘하시네요. 이 작업은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매일매일 질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저희 배우들이 받아보는 시나리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이 산업적인 데이터로 밝혀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많은 관객분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확률을 가진 이야기들로. 그런데 이건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고요. 아마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거 뭐야?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이제 참 책장에 안 넘어가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이 한 장을 넘겨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게 제 기억에는 사춘기 때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을 때였을 것 같아요. 이 한 장을 넘겨서 결국은 이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 나의 굉장히 어떤 불분명하지만 뿌듯한 어떤 정서적인 성취감이 있는 시절, 그런 시절. 저한테는 이 작품이 이제 약간 그런 배우로서 어떤 그런 순간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정서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수일 감독님 같은 경우도 촬영장에서도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수도승 같은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날은 뭐 회 얘기만 계속 하시다가 음악 얘기만 또 계속 하시다가 이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직업인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어떤 지금 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의 분들이라도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한 세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또 무슨 말씀하셨죠? 대답이 됐나요?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에 중점 두셨는지. 네네네. 가장 중점을 뒀다 뭐 이런 건 제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불친절할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제 인생의 여러 가지 시간들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딱 뽑아서 기억해 본다면 굉장히 짧지만 저한테는 중요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한 16, 17쯤부터 20살 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봤던 그때는 이제 프랑스 문화원 같은 데서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때 봤던 영화들이 놀랍게도 그 이후에 뭐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그 마블 영화들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굉장히 세련된 공산품들보다 더 기억에 나는 장면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꾸 환기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제가 틈틈이 좀 질문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앞에 앉아 계신 기자님.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평론가 강인모입니다. 전수인 감독님께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장현선 배우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거 알이 나오면서 낡은 필름을 그 스크래치를 일부러 낸 것에서 혹시 이것이 전수일의 어릴 적 기억과는 어느 정도까지 연관이 되었을까? 또는 전 감독님이 영화를 평소에 만드실 때 개인적인 기억으로부터 다른 필름들을 붙여가지고 스토리를 창작해내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것이 이번 영화에는 어느 정도까지 왜 들어가게 되었는지 설명 주시면 고맙겠고, 부산의 양도대교 같은 것들도 거의 뭐 100% 부산 배경이니까 앞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찍을 생각은 또 없으신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현선 배우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모 방송국에서 하는 고리에 꼬리를 물고 같은 이런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이 배우에게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깊은 인간애를 시나리오에서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돈에 쫓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장면들 같은 것들은 요즘처럼 날씨도 춥고 또 금리가 올라서 더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는 영화가 어쩌면 또 하나의 배우가 주는 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다리를 끊는 사람들이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잘 보았습니다. 네, 저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할 이야기는 원래 저 영화를 첫 영화, 내한영웅 바람이라는 영화를 96년도에 찍기 시작했을 때 시집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 있었던 그런 과거의 사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집의 시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첫 영화에도 그런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번째 영화 속에 그래서 그 영도라는 배경 자체에서 특성이 어떤 해녀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깡깡이 마을 있죠? 그 배 밑에 긁어내고 두드리면서 다시 하는 그런 아낙네들의 작업 같은 경우들. 그래서 그 시 내용이 계속 현실처럼 다가왔던 느낌이 있어서 좀 정리하는 느낌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집어넣었었고요. 그래서 그 필름 룩을 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필름에 대한 어떤 향수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목이 라스 필름처럼 필름 룩에서 일부러 색보정하면서 필름 스크래치 작업을 그렇게 좀 효과를 내려고 했었고요. 영도는 글쎄요, 저희가 첫 영화부터 이번 12번째 영화까지 영도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영도 다리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글쎄 영도라는 그 자체의 어떤 공간은 저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공간입니다. 부산의 가장 특징적이기도 하고 또 많은 색채하고 조명하고 또 그런 공간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인물의 어떤 그런 인물이 있는 장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항상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영도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영도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에서 올로케 한 적도 있고 또 남미에서 히말라야 같은 경우 네팔에서 그래서 다양한 장소에서 영화를 찍었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찍는다면 글쎄 그건 아직도 아직 라스트 필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고려 중에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이라서요. 예, 하여튼 먼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같은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 건 맞습니다. 제가 직업은 배우이긴 하지만 그 매주 한 편의 새로운 시나리오를 받아보는 기분으로 항상 대본을 읽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대본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 작가들이 만들어 놓은 초고를 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제 그 녹화 대본을 만드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근현대사의 어떤 굵직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배우분들과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흥미로워하세요. 아는 사건인데 그거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들려드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괜찮더라 이러면서 이제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금방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괜찮으세요? 사실 제가 그냥 제 나이에 제가 8학번입니다만 제 나이에 겪은 몇 가지 큰 사건들만 이렇게 반추해봐도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나 세계사적으로나. 그런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례가 없는 그 이제 팬데믹이 세계적으로 오고 그래서 생긴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는 저도 사실 거기서 뭐 아주 저도 무주택자거든요. 자유롭진 않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금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가장 구체적인 고통은 가장 그 약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안타깝고 그것을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모금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그 살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뒤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스 양동우라고 합니다. 영화를 봤구나. 영화 통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직접 감독님 말씀으로 한번 청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영화 시작과 끝에 이제 나레이션을 넣었던 것처럼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를 제가 뭐 오랫동안 해왔는데 과연 정말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문을 던지고 영화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사채업자가 따라다니고 어떤 뭐 그런 뭐 얘기를 통해서 인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뭐 관객에게 어떻게 봐달라는 것보다는 한 감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가 한 모습 정도로 봐주신다면 그걸로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한 질문 정도만 더 받고 기자간만에 남겨놓은 포토타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네. 배우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포가 좀 저는 단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겨울 아바타 2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수십만 마리의 고등어 사이에서 제가 촬영을 한 수중 촬영 장면이 저는 정말 제가 전편은 오늘 처음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재미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 여러분들께 기억에 남는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저희가 제주도에서 찍었는데요. 제가 그 촬영하고 산을 올라가는 장면. 모르겠어요. 이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든데 전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제 잠시 정리 후에 포토타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배우님과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복잡하고 구체적이지 않고 늘 두통처럼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그렇게 저렇게 사는데 마지막에 혹시 내 인생 마지막에 나도 저렇게 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터덕터덕 인생을 오르다가 돌아보고 저렇게 시원하게 한번 웃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우님과 감독님 마지막 소감 말씀 듣고 저희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래서 이 영화를 아까 기사님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관객을 비중으로 뒀다는 것보다는 저의 모습의 어떤 반영을 좀 받고 싶다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좀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영화를 보게 되고 해서 좀 색다르게 이미지를 통해서 영화를 좀 전달하는. 그래서 저는 영화가 무엇이냐고 뭔가 묻는다면은 내 자신을 투영해보는 그 이미지의 집합체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는 자체의 어떤 그런 줄거리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속에 그 정서를 좀 따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영화를 봐주시면 그런 마음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는 마지막 인사는 늘 어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영화를 보셨으니까 기자님들께는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런 영화도 굉장히 특이하고 재미있는, 다른 방식으로 재미있는 어떤 영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런 채널이 하나 열릴 수 있다. 그런 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그것에 맞는 그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관객 여러분들께도 늘 하는 좋은 입소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 그런 게 조금 알려질 수 있으면, 사실 지금 코로나 지나고 하면서 이제 영화관의 상황이 좋지 않고, 저는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걸 보고 싶고,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정리 후에 저희 바로 포토타임 시작할 텐데요.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 배우님 잠시만 옆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이팅 포즈 같은 것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제가 제일 부끄러워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장현성 배우님 잠시만 옆에서 기다려주시고 감독님 사진 촬영을 해주십니다. 네, 감독님 왼쪽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정면 봐주시고요. 손을 안 드신다고 하셔가지고 화이팅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그대로 계시고 저희 장현성 배우님 가셔서 2인샷 한번 찍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가운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하는 거니까 한번 한 번만. 네. 같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네. 20년 만에 네, 다시 만나셔서 작품하시니까 네. 오른쪽도 한번 살짝 봐주시고요. 네. 네, 저희 이렇게 포토타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옆으로 세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다시 한번 오늘 라스트필름 기자간담회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바타 경쟁작입니다. 12월 29일에 개봉하는 라스트필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눈 오는데 모두 조심히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